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없는 국민의힘이 과연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대다수는 한동훈 없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안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국민의힘이 뭡니까?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배신자니, 무슨 탄핵 사태의 주범이니, 책임을 져야 된다니, 뭐 이런 별소리를 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언급한 사람들, 홍준표, 나경원, 권영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름은 인지합니다. 김승수라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동훈은 배신자고, 한동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맞았고, 한동훈 때문에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그 계엄도 못 막은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기 때문에 모든 만악의 근원이 한동훈이다. 지금 이런 사태의 모든 책임이 한동훈한테 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아주 초대형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는 다 한동훈 때문이다.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얼굴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정치를 하려면 일단 얼굴이 두꺼워야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정말 홍준표가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을 쫓아내고 나경원 얘기한 것처럼 모든 불행의 시작이 한동훈이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불행의 시작, 불행의 근원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말이 맞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아주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 다시 결집시키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고공행진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벌써 딱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국민의힘만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누구 얼굴이 딱 지금 떠오릅니까? 권성동? 여러분들 추경호?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한번 딱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표를 갖다가 그 당에다 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웬만해서는 이 권성동, 추경호 친척이 아닌 이상에는 표를 줄 마음이 전혀 안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쯤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는 마음도 없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의 하는 행태가 저 사람들이 내놓는 말 자체가 너무나도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저런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저런 자들이 대한민국 보수요 우파요 하면서 대한민국 보수 정당에 자리를 독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이 선거 때마다 번번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저는 그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 누구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그 내일, 한동훈 없는 국민의힘의 내일이 너무나도 명약관화하게 불보듯 뻔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여러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총선에서 졌습니다.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7월 23일 날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차 여러분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제 영상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떻게 됐냐면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나서 그때가 35%였습니다. 35%. 이때는 참 뭐랄까 기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27%, 조국당이 9%였습니다. 그러니까 35대 36이었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해볼 만하다. 우리가 총선 졌지만 지금 지지율상으로는 해볼 만하다. 민심 지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근데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떻게 됐냐면 이 김건희 문제, 추석 이후부터 그 다음에 명태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져서 결국에는 12월 첫 주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사태가 일어난 그리고 이제 윤석열 탄핵 정국으로 접어든 그게 바로 12월 1주차입니다.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얼마냐면 27%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12월 2주차 국민의힘 지지율이 24%입니다.
12월 2주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 조국당 지지율은 8%입니다. 그러니까 이 48%인데 24%, 거의 절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불과 한동훈 대표가 5개월 전에, 5개월도 안 됐습니다만 5개월 전에 당 대표가 됐을 때는 35대 36이었는데 지금은 24대 48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격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저기 진보당이라는 데가 또 1%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격차는 더 큽니다. 저 이준석이 그 개혁신당인가 개보신당인가 거기는 4%가 나왔는데 뭐 여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뭐 굳이 분석을 할 그 뭐랄까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목적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어디에 낄 수도 없는 그런 정당인 것 같아서 그냥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2배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총뿌리를 겨눠가지고 그 누구의 얘기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자극해서 이 비상계엄 사태를 갖다 유도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음모론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근데 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비상계엄 사태도 한동훈, 그다음에 당 지지율 떨어진 것도 한동훈, 그리고 또 윤석열 탄핵도 한동훈, 모든 게 다 한동훈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나갔다. 뭐 나가진 않겠지만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다 할 수 있게 됐다. 저 배신자 한동훈, 저 문재인의 사냥개 한동훈, 저 정치 초보 한동훈, 저 뭐 셀카 놀이만 빠진 한동훈, 아무것도 모르는 한동훈, 저 한동훈이 당 대표직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정치를 잘 알고 그렇게 경험이 많고 그렇게 다선 중진인 사람들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당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당이 뭐 여러분들 35%가 뭡니까? 24%가 뭡니까? 40 몇 %, 50% 이런 정도의 지지율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동훈만 없으면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국민의힘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정신감정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지한 조언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12월 2주차 한국갤럽입니다. 12월 2주차 얼마십니까? 24%였습니다. 근데 그 같은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얼마십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11%입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 하고 있다. 11%. 잘 못하고 있다. 85%입니다. 85%.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11%. 정당 지지도 24%. 몇 퍼센트 포인트의 격차가 있습니까? 13%포인트의 격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이는 왜 난 겁니까? 결국에는 이런 지지율 격차는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에 그 지지율 격차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당 지지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한 축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11%밖에 안 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나마도 24%를 기록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륜 있는 다선 중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홍준표 같은 사람, 오세훈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보수는 희망이 있어. 대한민국의 우파는 역시 그래도 저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결집을 할 수가 있어. 이런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지지율을 기록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13%포인트의 지지율 격차가 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1%가 나올 때 국내민이 24%가 나온 건 그나마 저 당의 대표가 한동훈이다. 그나마 저 당에 한동훈이 있기 때문에 저 당에는 아직 일말의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민심들이, 이런 지지층들의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가 그나마도 그 지지율 24%에 반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동훈이 당대표에서 내려온다. 이제 정말로 친윤 세력들이, 친윤인지 이제 뭔 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자들도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친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동훈 보고 정치를 모른다, 정치를 못한다, 그렇게 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치를 잘 알고 경험이 많은 그자들이 모여있는 그 정당 지지율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삭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이 사람들이 맨날 뭐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소리만 계속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또, 아까 그 이름도 처음 들어본 김승수라는 자는 단일 대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단일 대우든 똘똘 뭉치든 한 몸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한 몸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1% 나오면 여러분들 그와 한 몸인 국민의힘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한 11% 나올 겁니다. 10% 초반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 국민의힘의 내일은, 국민의힘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한동훈이 없는 국민의힘의 그 처지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단적으로 이 2017년 탄핵 정국 당시에 새누리당 지지율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과연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할 것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정말 상황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때 정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뭐 3%, 4%로 떨어졌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뭐 김대중은 뭐 80석만 있었어도 정권을 교체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대중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김대중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김대중의 뭐 그 사상, 뭐 성향 이런 걸 떠나서, 아니 국민의힘에 김대중 같은 사람이 있냐 그 말입니다. 국민의힘에 김대중처럼 어떤 정치적으로 노예한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김대중처럼 그쪽 사람들을 갖다 결집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김대중처럼 그런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김대중처럼 어떤 지역 기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 호남 맹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수도권 지역에 사는 그 호남 사람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지 않습니까? 김대중을. 근데 지금 국내에 그런 사람이 있냐 그 말입니다. 지역 기반이 있기를 하나, 아니면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기를 하나, 아니면 호감도가 높기를 하나, 아니면 정치 경험이 많기를 하나, 아니면 어떤 그런 정치적인 전략 전술이 뛰어나기를 하나, 어느 것 하나 어디다가 내놓을 거 없는 자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정당이 80석인들, 90석인들, 100석인들, 108석인들 도대체 뭘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정권 교체? 홍준표가 말한 것처럼 정권교체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그 심지어 김대중도 정권교체를 독자적으로 자력으로 한 거 아닙니다. 김종필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DJP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새정치 국민회의가 89석인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자민련이 거의 50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DJP 연합을 하는 순간에는 그때 당시에 뭐 저기 뭡니까? 신한국당, 한나라당과 거의 엇비슷한 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소야대긴 했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 여소야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권교체의 이면에는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김대중을 도와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밖에서 이인재라는 사람이 경선에 불복하고 독자 출마하면서 김대중을 도와줬기 때문에 김대중이 정권교체가 된 거지. 그 정치 지형과 그때 당시에 그런 인물들이 지금 이런 인물들이 없고, 그때 당시에 지금 정치 지형과 지금 정치 지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거의 30년 전 얘기를 하면서 김대중이는 했다, 우리는 왜 못하냐 이런 소리를 계속 늘어놓고 있으니, 그것도 한두 번 얘기하지 뭐 말만 하면 그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그러니까 식상하고 재미없고 정말 틀린 얘기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홍준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그리고 홍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당 지지율 막 한 4% 나올 때 대선 후보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대선에서 24%의 득표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무너진 보수를 바로 세우고, 내가 그때 당시에 괴멸 상태였던 새누리당을 일으켜서 그나마도 그 지지율 내가 만들어 놓고 당 대표로서 내가 또 문재인 저 독재 정권하고 싸우고 좌파 정권하고 싸웠지 않느냐. 나 같은 사람을 대한민국의 보수가 찍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지금 요새 말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지지율이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 정도, 3% 정도 됐었지 당 지지율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가 언제냐면 2017년 1월 첫 주차입니다. 이때 당시에 새누리당 지지율이 얼마였냐? 12%입니다. 12%. 그럼 그전에는 얼마였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된 그때부터 지지율이 확 떨어지긴 했지만 18%, 15%, 12%,
13%, 15%, 12%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 미만으로 내려간 적 없습니다. 근데 홍준표는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 또는 우파를 갖다가 우습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홍준표 같은 그런 사람의 말 자체를 귀담아 들으시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듭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때 당시에 새누리당 지지율이 12%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12%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입니다. 40%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월 2주차 한국갤럽 기준으로 정당 지지도 얼마였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과 거의 그 정치 지형이 비슷합니다. 더불어민주당 40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12%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원래 한동훈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윤석열과 이 국민의힘이 한 몸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1%였다고 한다면 이 국민의힘 지지율도 겨우 그 정도밖에 기록하지 못한다. 왜냐? 2017년 그 전례를 보면 그렇다. 아니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40%였을 때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지지율이 12%다 그 말입니다. 민심 지형이 그렇습니다. 정치 지형이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30년 전 DJ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것과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말해서 동기화돼가지고 다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나마도 이 한동훈 대표가 일종의 완충제로서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해야 될까? 대한민국 우파의 보루라고 해야 될까? 그 보루인 이 보수당 국민의힘을 지키는 뭐랄까 정말 차기 주자로서 당 대표로서 그걸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점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차별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사람이 있던 당 대표로 있던 그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 이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지지율이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한동훈이 이제 당 대표직에서 내려온다. 한동훈 대표가 없는 국민의힘 그 누가 이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율은 처참할 겁니다. 정말 10%대 초반 나올 겁니다. 잘해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계속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괴인지 아닌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 다 일방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겠다, 뭐 체포하라겠다. 여러분들 아직 증거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내란죄의 우두머리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치적인 문제를 군을 동원해가지고 계엄령을 내려서 해결을 하려고 했으면 진짜 해결을 하든지 그것도 못하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무능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했느냐 지금도 아직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갖다가 두둔하고 이런 정당이 여러분들 민심의 쓰나미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11% 남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정당이 과연 앞으로 뭘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낸들 뭘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아주 세부적인 분석을 한 건 아니지만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한동훈 대표의 역할, 한동훈 대표의 그런 어떤 상징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한동훈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국민의힘이 이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한동훈 대표가 없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대다수가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